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Q&A를 통해서 펀드의 기본 상식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윤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달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나리도 활짝 피고, 벚꽃도 활짝 피고, 아주 요즘 축제 시즌이 됐는데, 그만큼 여러분 경제 생활에도 좀 활짝 피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필수죠. 네, 재테크의 또 기본 상품이 펀드고요. 지난주에 펀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오히려 예적금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펀드를 고르는 기준, BM지수보다 높으면 좋고요. 나는 재테크에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남들이 펀드에서 손실 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좋고, 남들이 좋다 할 때는 오히려 펀드를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펀드의 상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는데, 사실은 펀드라는 것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나를 대신해서 직접 투자를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발생되는 것들이 사업비와 보수, 이런 수수료 체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에 따라서 수수료 체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내 잔고가 올라가는 높이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비 체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펀드에도 사업비가 있다.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 사업비 구조가 굉장히 저렴하게 0%대에서 많으면 1%대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사업비 구조를 잘못 알고 상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수료라는 것이 있고요. 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사업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수료의 선치, 후치, 환매 수수료, 보수의 운영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까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보시고, 저런 거구나.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재테크를 그래도 좀 할 줄 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요 내용들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보수가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수는 내 펀드 투자 자산을 굴리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운영보수죠.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지급을 합니다. 내 돈을 대신 운영을 해주니 고마워. 그리고 주는 거죠. 수고비조로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판매보수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판매보수를 또 띄어갑니다. 자, 판매보수는 판매회사입니다. 주로 증권, 은행, 보험사 등인데 주로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이 펀드를 많이 가입하시죠. 펀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테크 상품을 은행에서 많이 가입하시는데, 최근 들어도 아니죠. 4, 5년 전 이상부터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대마진으로 금융기관이 큰 수익을 누릴 수 없게 되다 보니 금융 판매에 대한 소득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라든가 이런 투자상품이라든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은행에서 판매 보수를 바라보고 이런 금융상품들을 취급하기도 하지요. 자, 세 번째가 수탁보수입니다. 수탁사, 내 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돈을 보관하는데도 이제는 돈을 내셔야 되는 시대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펀드는 돈을 맡긴 상태에서 벌써 돈을 내고 있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할 수 없는데요. 자, 마지막으로는 사무관리보수입니다. 사무관리사라는 이런 전문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전체적인 보수에서는 이 보수가 가장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용보수가 가장 많죠. 자, 판매보수, 수탁보수가 높을수록 펀드에 대한 운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운용보수가 오히려 높은 것. 그러나 이 상품을 받아보시고 다 뜯어보시기 전에는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보통 보수라 하면 0.8에서 많게는 1.5 레버 카운트 같이 펀드의
안에 펀드를 여러 개 갖고 있거나 무슨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 보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보수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펀드의 기본 보수 체계는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수료인데요. 자, 선치 수수료입니다. 가입 시 내가 납부한 원금에서만 차감을 합니다. 후치 수수료는 뭘까요? 환매 시에 차감을 합니다. 근데 총 적립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원금과 수익을 합한 금액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1%의 수수료를 띈다고 했을 때 가입한 당시의 금액이 1,000만 원. 그런데 이 돈이 투자 성과가 좋아서 2천만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선치 수수료는 여기에 1%니까 10만 원만 뛰어가겠지만 후치 수수료는 원금의 수익까지 포함하니까 이 금액의 1%입니다. 20만 원을 뛰어갑니다. 선치가 좋을까요? 후치가 좋을까요? 당연히 기본급에서 기본 내에는 납부하는 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오히려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후치 수수료를 이 고객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후치 수수료가 매겨져 있는 펀드는 거의 찾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환매 수수료인데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정 기간 내에 환매 시 수익의 일부를 차감합니다. 수익의 일부란 내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됐을 때 이 수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났죠. 만약 가입할 시기에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 환매 시 수익의 70% 정도를 차감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70%인 700만 원은 차감을 하고요. 1,000만 원에 300만 원만 수익을 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100% 수익이 났던 것이 30%로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좋은 효과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나쁜 효과죠. 왜 이렇게 하느냐? 흔히 펀드로 속된 말로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운용 능력은 없다 보니 펀드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돈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펀드를 악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좀 걸어놨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이 기준은 가입 시점, 현재 시점, 환매 시점. 자, 이렇게 따졌을 때 환매 시점의 직전 3개월 90일에서 180일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나고 있다가 마지막에 추가 납입으로 해서 돈을 이만큼 넣어놨는데 이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넣었던 돈을 기준으로 이 환매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수료 체계에 따라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형 선치 수수료, B형 후치, C형 선치 후치는 없고 보수만 높고요. D형은 선치 후치 모두 다 부과되고 E자가 붙어 있으면 인터넷 전용. 상품 이름 뒤에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형 선치 수수료가 있고 거기에 보수가 있다. C형 수수료는 없다. 그러나 보수가 높다. E형 인터넷 전용 판매. 그래서 이 보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료 체계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지 요거까지만 보시고, 자,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펀드를 가입하시러 가시다 보면 투자 상품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어떤 것이 좋을까? A형 선치 1%, 보수 1.18%입니다. C형은 선치 수수료 없고요. 보수만 있습니다. 인터넷 E형 수수료 있죠. 가입하고 나서 똑같이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5% 수익이 났을 때 사업비는 A형이 제일 많이 뛰어갑니다. A형. 자, 어느 정도나 돼야 A, C, E가 비슷해질까요? 5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5% 수익률이 됩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더 높다면 이 금액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자, 10년이 됐습니다. 장기 투자를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보수가 높은 C형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E형. 오히려 선치를 띄지만 보수가 제일 낮은 A형이 그 다음으로 사업비를 덜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수는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익률이 5%일 때이지 만약 5%가 아니라 10%, 20% 높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사업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가겠죠. 그래서 사업비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참고해 보시라. 상품 이름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A, B, C, D, E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펀드 클래스 고르는 법 요거까지만 아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만약 선치와 후치 수수료 어떤 것을 더 골라야 되느냐? 당연하죠. 선치 수수료 있는 걸 골라야겠죠. 후치 수수료 있는 거는 원금의 수익까지 포함한 데서 수수료 떼니까 오히려 원금만 내는 선치 수수료형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선치 수수료와 보수 또는 보수 이게 뭘까요? 주로 A형이 그렇고요. 요게 C형 또는 E형이 됩니다. 인터넷형이요. 자, 물론 수익률에 따라 틀리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년에서 5년 안에 펀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이쪽이 더 좋습니다만 중장기로 갈수록 A형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수료와 보수가 모두 같은 A형 펀드 또는 B 펀드가 있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BM지수보다 항상 수익률이 위에 있는 펀드 이렇게 고르시면 좋은 펀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작다고 무지하지 마시고 이게 점점 누적이 될수록 많이 빠져나가는 게 사업비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올바른 좋은 펀드 고르셔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